단톡방에 보시면 제가 어제 수업 올려놨고요. 우리 일요일 수업은 한 2주, 3주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방학 후에는 이제 정규 수업을 들을 거니까 제대로. 그 일요일 수업은 내가 하성고 2학년이라고 적어서 올려놓을게.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건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 0으로 간다 그랬고, 이거 발산하고, 이것도 발산하고, 이건 0으로 가버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모가 작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거를 조금 자기들이 그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외운다고 생각해도 되고. 분모가 계속 줄어들면 발산. 그럼 이제 수렴 가능성이 있는 형태는 뭐냐? 같이 줄어드는 거, 같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오지게 커지는 애가 커지는 애를 뺄 때, 이런 애들이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기로 했어. 그지? 자, 얘는 계산 방법이 뭐냐면 약분하는 거야. 약분. 분모 분자를 뭔가 이렇게 약분해낸다고.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 인수분해 해서 약분하면 되고, 만약에 루트가 들어있는 식이면 분자나 분모 둘 중에 하나를 유리화 하시는 거죠. 얘는 뭐예요? 차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 비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보통 수렴하는 친구들은 차수가 같은 형태로 주고 얘네가 뺄셈이 안 되게 루트가 들어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도 유리화를 진행하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계속 증가하는 친구한테 0으로 수렴하는 친구를 곱해버리면 얘놈의 증가율을 얘가 잡아먹어서 수렴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얘는 풀이 방법이 없어요. 1, 2, 3번으로 고쳐서 풀 거야. 보통 유리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통분 또는 유리화를 이용하여 이렇게 변형한다 라고 써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필기를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근데 사실 외울 게 없고 맨 밑에 거는 그냥 식을 보면 정리하고 싶어져. 왜냐면 지금 니들이 극한값을 구하는 형태가 결국 이렇단 말이야. 뭔가 계속 분수분의 분수라고. 분수분의 분수? 다 분수식이란 말이야. 니네들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형태가 다 이런 형태란 말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란 말이지. 제가 지금 0분의 0꼴 하나랑 무한 빼기 무한꼴 하나 썼거든요.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했어요? 일단 2를 넣어보려고 시도는 해야 돼. 근데 넣으면 분모가 뭐가 돼? 0. 이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 해가지고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낀 다음에 2를 그냥 넣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차수가 같아서 수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채연이 어제 했던 것처럼 무한을 먼저 넣어보는 건 맞아. 이제 얘를 유리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유리화를 여러분들한테 암산시켰죠. 그죠? 여기 켤레를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루트가 지워져야 되고. 이 분모에는 분자의 켤레가 곱해져야 되니까 루트 플러스 루트. 이렇게 지워져서 위에는 x 플러스 2가 되고 밑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지금 봐봐. 이거 분수꼴이지? 이것도 분수꼴이지. 그죠? 그래서 극한값이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1이라고 했지?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더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정리하고 쉽게 생겼어요. 하나의 분수가 아니야.
61번, 62번 봐요. 사실 저 네 번째 유형을 못하는 학생들은 공통수학 2에서 자기가 마지막 단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거든. 유리식 연산을 잘해야 돼. 잠깐만요. 정리하고 싶잖아. 길게 통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요 x 플러스 1은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괄호 쳐서 올리고, 여기 있는 1은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1이 분자에 올라와야 돼요. 그럼 요 x끼리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지. 근데 이제 곱셈이니까 이 마이너스 2라는 상수랑 x가 곱해져서 분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0분의 0꼴은 아니에요. 무한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정석으로 하면 최고차항이 1차니까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수체형이 잘 봐. 얘네들을 다 x로 나눠주기로 했지. 왜냐면 발산하는 형태에서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가 없거든. 분자랑 분모를 다 수렴하게 바꿔주는 거야. x로 나누는 거야. 그럼 요건 마이너스 2로 수렴하지, 얘는 1로 수렴하지, 얘는 무한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지. 모두 다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이렇게 나눠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복잡한 성질이 들어있긴 한 거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로 수렴하고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해서 계산이 되는 거랍니다. 당연히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계산을 그냥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한다고. 알겠지? 어차피 남는 게 이 개수랑 개수거든. 나머지는 다 0으로 날아가고, 최종 계산은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죠? 수학과 교수님들도 이렇게 푸니까 우리도 이렇게 풀어도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3쪽 하기 전에 몇 개 같이 풀어보자. 14쪽에 72번으로 오세요. 얘들아, 복습을 꼭 해줘야 돼. 저랑 같은 개념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함수 fx가 이제 x는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뜯어져 있고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야. 이걸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문제 디자인을 이렇게 하세요. 자, 잘 보세요. 자, x가 3인 곳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함수가 직선이고, 오른쪽에서는 직선이고, 왼쪽에서는 함수가 x-k의 제곱이야. 그럼 예를 들면 왼쪽에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건데, 얘네가 서로 이렇게 이어져야지만 3에서의 극한값을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k 때문에 그래프가 정확히 그려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냥 문제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왼쪽에서는 x-k의 제곱이 그려져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kx 플러스 1이 그려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디자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3에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에 3 넣고 아래 3 넣어서 문제를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요. 알겠어요? 위에 3 넣는 건 아래 3 넣는 거랑 같아야 돼. k 값의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9. 돼?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정석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 존재 밑에다가 써보세요. 좌, 으. 자, 그럼 좌극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다 적어가.
우극한 표현.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은 진짜 많아. 근데 이 문제를 제대로 서술할 수 있는 애들은 많이 없거든. 우극한 어떻게 써요? 이렇게. 그럼 x가 3의 왼쪽에서 접근한다는 건 x 값이 3보다 작은 쪽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함수로 fx를 조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곳에서 접근한다는 건 x가 3보다 큰 곳에서 함수를 조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범위에 있는 함수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0분의 0꼴도 아니고 무한분의 무한꼴도 아니고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3을 넣기만 하면 극한값이 조사가 되는 거지. 마지막에 얘네 둘을 같게 만드는 건데 그냥 한 줄로 끝낼 수도 있죠. 서술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서술형 풀어야 되지. 시안이 이해돼? 안 어렵지? 안 어려워. 어려운 게 가끔 있어. 그럼 걔네만 공부하면 돼요. 넘겨봐. 74, 75, 76번 잘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7번 저번 시간에 풀었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고, 교점 갬수 함수는 뚝뚝 끊어진 상수 함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79번, 아니, 80번만 숙제였죠? 잘 해오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유형 4번이 있어요. 합성함수의 극한. 요거는 오늘 마지막에 할 거고요. 유형 5번은 여러분들 풀 수 있고. 자, 넘겨서 88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OX 퀴즈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합답형 문제라고 불러. 너네가 지금 공통수학 배우는 애들이지? 공통수학 원투 배웠었죠? 합답형 문제는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되냐면 여기 극한, 그 다음에 니네 그 공수 1의 행렬 파트 기억나요? 거기. 그 다음에 공수 2의 집합과 명제. 그럼 이제 우리 여기 한 단원 남았거든? 근데 이 극한에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좀 어려워. 오케이? 근데 봐봐. 너네 가정과 결론 기억나니? 저 추억 속에서 꺼내봐요. P면 Q이다 라는 문장 기억나? 이거 이제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썼었지. 그치? 이 명제가 참이려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뭐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이면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불렀고, 이면 뒤에 있는 이 서술어에 붙어있는 Q라는 문장을 우리가 결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그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합답형 문제를 워낙 못 푸는 애들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잠깐만 들어봐요. 얘는 지금 가정 앞에 수렴하는 함수를 준 게 몇 개야? 하나야. fx 플러스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fx 플러스 gx라는 함수가 통째로 수렴한다 라고 해서 수렴하는 함수를 한 개 준 거야. 한 개. 니은은 어때? 야, x는 a에서 요 fx 마이너스 gx가 수렴한다라고 한 개 줬죠. 한 개. 근데 디귿은 어때? 얘랑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수렴하는 함수 몇 개 준 거야? gx하고 gx분의 fx하고 해서 두 개 준 거죠. 자, 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렴하는 함수를 두 개 이상 줘야 답이 돼.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야. 내가 만약에 찍어야 되면. 알겠어? 찍어야 되면 이렇게 찍는 거야. 이제 정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대로 푸시려면 발예들을 다 외워야 되거든. 자, 봐봐라.
자, 기억. 합한함수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각각도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너네 그거 알아? 참인 문장은 어떤 수학적 성질로 증명하면 되니까 참인 문장은 참이구나 하고 증명하면 돼. 근데 구라인 문장은 증명 어떻게 해야 돼? 거짓인 문장 증명 어떻게 하냐? 야, 이거 구라야. 이거 어떻게 밝혀야 돼? 발례를 들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나 때는 있잖아. 공부할 때 발례들을 100가지씩 외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알려드리는 발례들을 잘 조사해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fx가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야. 그 다음에 gx가 x-2분의 2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요 a는 이제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fx 플러스 gx는 요래 생겼으니까요. 내가 얘를 x를 2로 접근시켰을 때 얘는 온전한 0분의 0꼴로서 윽윽 죽여가지고 계산이 되거든. 오케이? 아까 했던 x-1이지, 그치? 지워가지고 2 넣으면 1 되거든. 근데 봐봐. 이게 각각은 존재하니? 이 넣어봐요. 분모 몇? 0. 이 위에다 넣어봐요. 분모 몇?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무한. 특히 마이너스 무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소수점은 이렇게 밀고 여기 오지게 생겨. 그죠? 더한 게 존재한다고 요 fx가 수렴하는 거야? 지금 수렴 안 하죠?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0분의 2. 얘도 뭐야? 발산. 그러니까 더해서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자, 기억 날리고 발례를 외우셔야 돼요. 이런 발례. 이해돼? 근데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더해서 0분의 0꼴일 수도 있는데 뜯었을 땐 0분의 0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셔도 되고. 니은 갑시다. 아니, 니은 뭐 내가 뭐 하라 이거를. 아니지. 해야지. 봐봐. 뺐을 때 0이면 같다. 뺐을 때 0인 거. 기억은 필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돼. 반례 해가지고 니은도 발례부터 줄게. 반례. 이건 뭐 오지게 많은데? 그냥 1차 함수 조기로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빼면 어떻게 돼요? x는 뭐 1로 접근시켜보자. 자, 빼면 어떻게 돼요? 1이지? 그치? 근데 각각은 존재해? 존재는 해.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3이랑 x를 1로 보내면
존재는 해요. 그지? 같니? 같진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봐. 참인 건 증명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너네 결국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배운 게 뭐냐면 잠깐 보여줄게. 니들은 안 펴도 돼요. 여기 잘 봐. 각각의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네를 더해도 얘네를 빼도 얘네를 곱해도 얘네를 나눠도 극한값이 다 계산이 된다는 뜻이야.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어. 얘네들이 수렴하면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다 수렴한다는 소리야. 극한값이 있다는 소리야. 대신 나눌 때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분모에 들어가는 애가 0이면 안 돼. 알겠어? 이제 다시 봐봐. 88번 디귿. 얘들아 이거는 한번 써가야 돼. 아, 딱 길다. 자, gx분의 fx의 값이 존재하면 fx의 값도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봐봐. 얘네 둘 다 수렴한다 그랬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해도 얘네 둘을 빼도 얘네 둘을 곱해도 얘네 둘을 나눠도 다 존재하는 거야. 맞지? 이 fx를 만들려면 건우야 여기는 gx랑 gx분의 fx에 무슨 연산을 해야 fx가 만들어져요? 둘이? 곱하면 되지. 곱하면 이렇게 지워지지 않아? 맞지? 수렴하는 함수 두 개를 이용해서 연산해가지고 만들어진 함수네? 그럼 존재하는 거야. 이게 극한의 성질이라고 배운 거거든. 그래서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앞에. 알겠어요? 물론 두 개 있다고 항상 참인 건 아니야. 찍어야 될 때 그렇게 찍으라고. 됐어요. 자, 근데 서술하셔야 되니까, 자, 잘 보세요. 서술하실 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네 증명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봅시다. 자, fx분의 gx분의 fx를 hx라 하면 지금 문제에서 이 gx랑 hx를 수렴한다고 준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준 fx는 gx 곱하기 hx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fx도 수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함수를 좀 하나로 치환해 가지고 이 fx가 두 함수의 4층 연산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설명을 하시면 돼. 알겠죠? 알겠죠? 근데 뭐 이제 완벽하게 풀려면 이 정도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쟤는 괜찮아?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하여튼 요 기억 니은 발레 잘 외우시고 얘들아 나는 니네 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기억 발레 하나만 더 적어도 돼. 사실 내가 마음에 드는 발레는 아니어서. 얘가 더 마음에 들걸? 아니다. 나중에 하자. 천천히 합시다. 또 오버하면 니들 머리가 꼬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6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냥 가볍게 89번 하나 풀고 그 다음에 91번 보여드릴게. 연산 속도를 조금 보면 좋겠어. 얘들도 연산 이 속도가 돼야 되거든. 인수분해 하시고 위에 거 인수분해 하고 날린 다음에 이 넣으면 돼. 너무 쉽지 않니? 5분의 4. 근데 조사는 맞아. 원래 하긴 해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2니까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0이잖아. 근데 무리식인 상태에서는 약분이 안 되죠. 뭐 하자고? 요리 와. 그럼 봐. 이거 켤레였다가 올려. 자, 이렇게 한번 적어줄게. 자. 얘 켤레는 위에 올려. 그리고 보통 계산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제곱 마이너스 제곱. 루트가 벗겨지고 얘는 4. 시연이 괜찮아? 오케이. 이거 x 뭐야? 됐죠?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죽어버리고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루트 4 플러스 2니까 4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91번 보세요. 너네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뭐야? (1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불리는 거지. 여기 fx가 있어.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f1 아니냐고. 맞아? 이건 뭐야? (1에서의) 극한값. 그러면 x축이 요래 존재할 때 x를 1로 이렇게 접근시킨단 말이야. 그럼 x를 1로 이렇게 접근시키면 함수값은 이렇게 접근하니까 요 값이 몇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 둘이 같아 달라?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보통의 상황에서는. 아주 특이한 함수들만 쟤네 둘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다항함수가 뭐예요? 엄청 특이한 함수니? 아니거든? 이거 직선이고 포물선이고 그냥 되게 아름다운 애들이란 말이야. 끊어져 있는 데가 없어. 자, 쓰세요. 너네 나중에 수능 수학을 하는 대표 문제가 돼. 이 대표 문장이 돼. A에서의 극한값 또는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구하거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 아니 봐봐, 얘네들은 지금 극한값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함수값을 물어봤잖아. 극한값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왜? 다항함수니까. 예쁘니까. 알겠죠? 그냥 함수 fx 이랬으면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별 문제가 없는 애였으면 1 넣으면 끝인데 이거 1 넣으면 문제가 생기지. 얘 0, 얘 0. 이 조사해야 돼. 인수분해. 자, 3승 인수분해 아시죠? 믿을게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든 인수가 죽어버리고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지. 얘도 그냥 f1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왜? 1에서의 극한값은 함수값이니까. 요게 2.
양변에 EF1을 곱하면, 잘 들어, 양변에 EF1을 곱하면 얘는 지워지고 이쪽이 4F1이 돼. F1은 4분의 3. 자, 요렇게요. 지수 괜찮아? 졸려? 아니야. 혹시나. 자, 요거 인수분해 못 하시는 분들은 하나 써드릴게요. 근데 너 무시하니? 아니야. 저쪽 반에 이거 까먹은 놈이 하나 있었어. 여러분, 이 인수분해는 여러분 앞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앞으로 1000번은 써보게 될 거라서 모르면 안 돼. 어쨌든 나올 때마다 옛날 공식들은 적어줄 거니까 이론 노트 잘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여기 0분의 0꼴이었고 넘겨보세요. 무한분의 무한꼴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95번 잠깐 보실래요? 얘들아, 발산하는 친구들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들은 일단 부호는 잘 따져야 돼. 얘네들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자, 잘 봐. 무한분의 무한꼴은 결국에 얘네들의 증가율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거 몇 차예요? 2차. 이거 몇 차예요? 2차. 그럼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은 같이. 그치? 근데 이제 증가 비율을 볼 때는 최고차의 개수를 보는 건데 지금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럼 대답해봐. 요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 한 마이너스 만쯤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양수 아니야? 어차피 마이너스 만이든 마이너스 100만이든 제곱하면 양수 아니에요? 거기다가 2 곱하면 이거 양수겠다. 그리고 이런 1차식이나 상수항은 무시한단 말이야. 얘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얘네들의 증가율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래서 최고차항, 가장 빨리 증가하는 애들의 부호 판단이 끝났으면 그럼 마지막에 개수분의 개수하면 답이야. 오케이? 이런 크기적인 감각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연산도 할 수 있어야 돼서 제가 연산 적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연산을 여러분 정말 잘 적어 가셔야 돼. 음수 좋아해? 고마워. 대답해줬다. 음수 싫지. 나도 싫어요.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들은 보통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도록 치환해서 풀거든. 얘들아, X 화살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사실 등호랑 느낌이 좀 비슷해. 이건 뭐야? X가 2로 접근합니다 이런 뜻이고 이건 X가 2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치 등식의 성질처럼 뭔가 사용할 수가 있어. 봐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는 무한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지? 얘가 마이너스 X가 되더라도 변하는 숫자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문제를 실수하지 않게 해줘요. 자, 이제 문제를 바꿀 거거든? 어떻게 바꿀 거냐면 내가 무한대로 가는 문자를 하나 찾았잖아? 얘를 t로 쓸 거야. 그리고 x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꿨을 거예요. t는 지금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보세요. 내가 마이너스 x를 t로 치워낸다 그랬으니까 x는 마이너스 t야. 요건 마이너스 t고 얘는 t예요. 근데 제곱은 양변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기호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x제곱은 그냥 t제곱이라고 써도 돼. 되시겠어요?
이 상태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쓸 수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다 t제곱으로 나눴죠? 그럼 이거 0, 이거 0, 이거 0, 이거 0. 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아니면 1분의 2. 자, 이렇게 끝내시는 거고 여기 빨리 써. 이거 써봐. 그리고 보면 지금 미적분 1을 한번 살짝 하시고 배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스킬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쓰고. 그 애들 잘 써가서 공부해보고 잘 안 되면 꼭 질문해야 돼. 이번 방학 때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 적응시키는데 내가 온 힘을 쓸 거라서 봐봐요. 아니 보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t로 변했잖아. 그래서 얘네 부호는 바꿨단 말이야. 그치? 근데 x제곱들은 어때? 내가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어도 제곱하다 보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없어지지. 좀 빨리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잘 봐요. 홀수 차항들은 부호를 바꿔. 근데 짝수 차항들은 부호를 안 바꿔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에 세제곱을 해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이 t3승이잖아. 그래서 얘네 둘은 다 부호를 바꿔야 돼. 됐어? 가장 좋은 공부법은 뭐냐? 얘를 t로 만들 수도 있고 얘를 직관으로 이거 1분의 2겠거니 하고 문제를 끝낼 수도 있어야 돼요. 쌤 그러면은 무한으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든 결국에 개수분의 개수를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안 될 때가 있어. 지금 이 교재는 없지만 94번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돼? 이 봐봐. x 무한으로 가잖아. 큰 문제 없지. 이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야 니네들이 고민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빨리 풀면 어떻게 푼다고? 1차식이지. 뭐만 가지고 오자고? 개수. 이거 개수 몇? 3. 얘 개수 몇? 1. 얘 개수 몇? 4. 그지? 그럼 틀리는 거야. 루트 1이랑 루트 4로 갖고 와야 돼. 알겠죠? 루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정속도 같이. 지금 최고차항이 몇 차였어? 1차. 다 x로 나누는 거야. 저번 시간에 잠깐 했어. 루트를 x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분모 안에 x제곱으로 들어가, 그지? 그래서 요래 쓰는 거야. 그럼 분자는 3이 되고 분모는 루트 안에 1-x분의 1 더하기 4-x제곱분의 1 이렇게 남는데 x가 무한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다 0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남는 게 루트 1, 루트 4, 3 이렇게. 됐죠? 근데 얘를 간추려서 저 위에처럼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자, 100번 해봐요. 100번. 오늘 배운 거야. 요거 풀고 쉬고 우리 오늘 세진도 나갈 겁니다. 백 번 해봐. 뭐야, 너 잘하네. 왜 어제 못하는 척 했어? 이거 통분 조금 이상하다. 잘하네. 조금 내가 원하는 게 나중에는 이거를 이렇게 x 마이너스 길게 했으면 좋겠어. 요번에 둘 중에 누가 높아 점수? 둘 중에? 너 괜찮게 봤잖아. 별 차이 안 나? 근데 보기에 실력은 비슷해. 멘탈 싸움 해야 되더라. 나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 제일 좋았는데 학교 일찍 끝나잖아. 그리고 뭔가 평소에 공부해 놓으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할 게 없지 않니?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시험 끝나면 점심도 안 먹고 막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막 PC방 가고 서든하러. 봐봐요. 얘는 정리할 거 없고, 그지? 이제 안쪽을 하나로 만든다고. x-1분의 길게. 그럼 얘는 분모의 변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는 가지고 오시면 되고, 얘는 밑에 1 있다고 생각해주면 얘를 x-1로 바꿀 때 얘도 x-1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x-1을 올리는 게 아니고 x-1 이렇게 올리셔야 돼, 그죠? 됐죠? 이제 끝내면 됩니다. 아니, 니네들이 봐도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올 거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얘를 지울 수 있는 뭔가가 분자에 있을 거라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요. 되죠? 오케이. 자, 조금 쉬고 오셔서 우리 오늘 마지막 나머지 진도 한번 해봅시다. 어, 10분만 쉬자. 니네 수업 적응되기 전까지 내 쉬는 시간 자주 줄 거야. 2시 10분까지 쉬세요. 내가 분수식의 극한값을 계산을 했는데 있잖아. 여기다 a를 넣었어. 근데 분모가 0이었어. 이러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 벌써.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한텐 발산하는 게 자연스러운 형태야. 발산하는 게 자연스러운 형태.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가는데 여기 x-1이고 여기 x 플러스 5라 쳐봐. 그럼 1 넣으면 0분의 6 되잖아. 이제 우리한텐 얘가 발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뭐 이런 거니까. 그쵸? 발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뭔가 이렇게 수렴을 해버렸어요. 오케이? 이건 무슨 얘기냐? 얘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뭔가 툭툭 지워주고 나서 A를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리미트 x는 a gx분의 fx를 계산을 하는데 일단 수렴을 했어. 야, 근데 분모가 0이래. 그럼 분자도 0인 거야. 알겠죠? 자, 1다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 자, 여기다가 별표 빵 쳐보세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인 거야. 언제? 수렴할 때. 자, 그 다음에 내가 분속골을 계산을 했는데 분자가 0이에요. 분자가 0이야. 그럼 원래 극한값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야,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가는데 위에가 x-1이고 뭐 밑에가 x 플러스 5야. 그럼 1 넣어봐. 6분의 0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분자가 0이 관측된다라는 건 이게 0인 게 자연스러운 거야. 맞죠? 근데 0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나와버렸어. 오케이? 그럼 뭔가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지워진 상태로 A가 들어가서 4가 나온 거거든? 알겠죠? 자, A를 집어넣었더니 분자가 0이야. 그럼 얘는 원래 0인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0이 아니라 뭐 1이나 2나 3 같은 어떤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 그럼 얘는 0분의 0 꼴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수능 실전 수학에서 우리가 쓸 건데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적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데 있잖아요. a로 가는데 분모에 x-a가 있고 분자에 fx가 있어요. 근데 얘가 수렴해. 그러면 봐봐. a 넣으면 분모 뭐야? 0 돼버리지. 이러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를 약분할 수 있는 누군가를 fx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fx는 이렇게 생긴 거야. 나머지 인수는 모르지만 x-a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안 써도 되겠다. x가 a로 가는데 밑에 x-a가 k에 있어요. 근데 얘가 수렴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밑에 x-2가 3개 있어. 근데 얘가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x-2 3개를 다 지울 수 있어야 돼, 얘가. 오케이?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요. 이 3개를 다 지우고 4가 여기, 2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 4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x-a를 k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쓸 거예요. 자, 분모에 x-a가 있는데 위에 절대값 fx가 있어요. 근데 얘가 수렴했어. 요거는 있잖아.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 x-a를 잘 들어. 지운 상태로 한 개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 개 더. 자, 요렇게 쓰세요. 자, 요거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이해되는 사람만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A를 분모에 넣었더니 이게 0 돼서 계산이 안 되네. 아, 이게 하나 지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fx가
일단 x-a를 하나는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럼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잘 들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함수에서 x 절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분자 fx를 그려보면 a를 기준으로 그래프의 부호 변화가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봐. 이게 x-1, x-3 같은 어떤 다항함수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치? 물론 1에서 양수에서 음수가 되고 3에서 음수에서 양수가 되는 이런 부호 변화를 관찰을 또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A에서 부호 변화가 있을 거잖아. 맞아? A 화이팅. A의 왼쪽에서는 양수, A의 오른쪽에서 fx는 음수. 그치? 이거 이해되는 사람만 하면 돼.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절대값 달려있으면 하나 더 갖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있으면 돼. 자, 나중에 다 이해될 거야. 봐봐. 그럼 내가 극한값의 존재성 여부를 따지려면 우리가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봐야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다고 예측이 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측이 돼 지금. 그쵸? 왜냐면 이거 하나 지우긴 지워야 되니까. 그치? 근데 우극한을 조사를 할 거야. 이렇게 접근시킬 거라고. 지금 fx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면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유정아, 이거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잘 봐. 왜냐면 네가 두 번째 배우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라고. 애들도 너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좌극한을 계산하려면 얘 부호를 판단을 해가지고 밖으로 꺼내야 되잖아. 지금 x는 a의 왼쪽에서 fx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얘가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부호가 달라. 이거는 지우고 네모가 남고 이건 지우고 마이너스 네모가 남아.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 둘의 부호는 반대라는 소리야. 너네 수학에서 부호가 반대인 숫자가 같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a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a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x-a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야. 물론 두 개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죠? 너네 절대값 달려있는 거 싫어하잖아. 이렇게 정리해 놓잖아? 그럼 나중에 4점짜리 문제가 딱 세 줄로 풀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돼. 자,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나중에 4점짜리 문제가 딱 세 줄로 풀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결국 a보다 살짝 클 때랑 a보다 살짝 작을 때랑 요 fx의 값이 똑같이 나오려면 a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약간 요런 느낌? 됐어. 여기까지 몰라도 돼. 그 얘들아,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공부 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관점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봐봐요. F2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어차피 수학2 이 미적분 1에서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f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2 넣어서 0 되면 이렇게 생긴 인수 가지고 있는 거야. F1도 0이고 F2도 0이면 fx는 1도 근으로 갖는 거고 2도 근으로 갖는 거여서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몰라. 내가 아까 네모라고 썼지만 보통 qx나 gx라고 쓰죠. 오케이? 너네 이거 뭐라고 불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 정리라고 불렀어요. 인수 정리. F1이 0이면 x-1이 인수야. F2가 0이면 x-2가 인수야. 이걸 인수 정리라고 불렀죠. 인수 정리랑 같이 배운 거 뭐예요? 조립제법.
쓰시고. 다 쓰신 분들 103번으로 옵니다. 지수 다 썼어? 나 빨리 줬나? 아니죠? 산주 안녕? 나 녹화하고 있나? 녹화하고 있다. 앞에 가서 봐야 돼. 자, 갑시다. 너 왜 늦게 왔었는데? 진짜? 그럼 지금 늦게 와서 불안해? 늦게 와서 혹시 불안해? 그럼 이거 만지고 있어. 안정된다. 너 만지고 싶었구나. 얘기를 하지. 아니 괜찮더라고. 어제 장기동에서 놀다가 구례동 놀러 갔는데 장기동에서 말랑이 사고 구례동에서도 말랑이만 계속 구경하러 다녔네. 잠깐만, 지울 게가 없다. 자, 보세요. 풀이 순서를 좀 익히시면 좋아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그러면 0분의 0 꼴이고 무한분의 무한 꼴이고 그딴 것보다는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보셔야 돼. 뭐 이런 형태거든? 분모가 지금 몇이야? 0이죠? 그럼 이런 애들은 원래는 발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니까? 근데 지금 극한값이 몇이 나왔어요? 2가 나왔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상한 상황은 0분의 0 꼴이에요. 그래서 얘가 0인 거예요. 봐봐 일단. 그럼 b가 a-1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가 작성이 되거든? 보통 여러분 상수항을 바꾸시죠? 실제로 이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이제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개수가 문자인 애들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근데 믿고 가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1, 이렇게 곱하면 a-1이어서 1차항 계수 a가 확인이 되지. 그럼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a-1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할 수 있니 이제? 분모랑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끼고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죠. 그쵸? 요게 2라는 얘기입니다. A 몇? 4. A가 4면 B는 3. 그럼 실제로 이 문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낸 거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어때? 위에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니까 이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2가 나온 거죠. 됐죠?
요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분모 0이면 분자 몇이라고? 0. 여기 키포인트. 근데 여기서 애들이 어버버버해요. 그러시면 안 돼. 상수항 바꿔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2단원 배우고 나면 다른 풀이법이 또 하나 생기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기초 연산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104번 보세요. 자, 얘도 봐봐. 요건 지워도 되겠지? 봐봐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16-4야. 누가? 분자가. 계산하면 몇이에요? 0이죠? 얘들아, 이게 0이 됐어. 그럼 원래 극한값도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된다고. 분자가 0인 분수는 원래 0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0분의 0꼴. 그래서 마이너스, 아니, 2를 분모에 넣어도 0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0분의 0꼴이어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버버버 하면 안 돼. 이 B를 바꿔서 약분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2A 맞아요? 맞죠? 그래서 0분의 0꼴은 여러분 항상 힌트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분모 또는 분자가 0이라는 힌트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해서 힌트 하나 갈게요. 자, AX고 B는 마이너스 2A야. 그 다음에 루트 12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 이게 분모는 인수분해가 돼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는 눈에 보인다? 근데 지금 분자가 무슨 식이니? 무리식이지. 그럼 이 상태로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내가 뭐 해요? 유리화를 해요. 근데 이제 유리화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건 이걸 쓰지 마시고 얘는 분자에 켤레가 붙는 거야.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이 분자는 무조건 루트를 벗겨. 제곱 마이너스 제곱.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올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0이거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니? x 제곱 마이너스 4죠. 그럼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낀 다음에 2를 넣을 수 있지.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A를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며칠에? 마이너스 3. 그럼 요게 1이네, 그지? A는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좀 길지. 근데 잘 봐, 얘들아.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야. 잘 봐. 분모 0 되는 거 확인했지? 그 다음 B에다가 마이너스 2A 넣었지? 이 문제는 요 노란색 두 문장이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야? 계산. 그쵸?
그래서 필기하실 때 이렇게 두 개 필기해놓고 집에 가서 계산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됐죠? 그거는 이해되고? 자, 요게 이제 방금 배우신 미정계수의 결정이고 다시 13쪽으로 옵니다. 자,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 배울 건데 요거 이제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봐봐. 자, 세함수 fx, gx, hx와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x는 a인 곳이 이렇게 있고 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면 이 모든 실수 x는 이 근처에 있는 x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뭔가 가까운 모든 실수 x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은 문장이지. 그냥 너희들도 추상적으로 느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졸업을 하셨으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수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함수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지금 이런 거예요. 뭔가 이런 느낌인 거야. gx가 이렇게 위에 있고 fx가 이렇게 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가 숫자가 크다 이런 것보다는 함수가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좋아요. 그럼 봐봐. 함수가 x는 a로 갈 때 우리가 fx랑 gx를 조사를 할 거야. 그럼 당연히 gx의 극한값이 fx의 극한값보다 크지 않겠니? 아니 예를 들어서 x는 a가 여기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x는 a에서 gx의 극한값은 이거고 fx의 극한값은 이거잖아. 누가 커요? g가 크죠? 그치? 근데 지금 함수가 크거나 같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접하는 곳일 수도 있단 말이야. x는 a가 여기일 수도 있어. 그럼 이럴 때는 fx의 극한값하고 gx의 극한값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받침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별표는 아니야. 자, 2번에 별표 치세요. 2번에 별표 쳐봐. 잘 봐요. 시험 문제는 요걸로 나옵니다. fx가 gx가 hx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쵸?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함수적인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hx가 이렇게 가잖아? 그럼 gx는 이렇게 가는 거고 뭔가 fx는 이렇게 가는 거야. 요런 느낌. 아시겠죠?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어요. hx가 이렇게 가고 gx가 이렇게 가고 fx가 이렇게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을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x는 a가 여기든 간에 hgf가 다 이런 대소관계를 갖게 되지. 그쵸? 맞죠? 극한값이.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작은 함수랑 가장 큰 함수랑 극한값이 만약에 같다면 이 가운데 껴있는 어머 이렇게 써놨네. 요 가장 큰 함수랑 가장 작은 함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다면
이 가운데 껴있는 함수의 극한값은 당연히 뭐겠냐는 거야. 이런 상황을 준 거거든? 그쵸? 그래서 극한값이 같다고. 되시겠어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 hx가 함수가 되게 어려워. 그때 얘보다 조금 작은 함수 하나랑 얘보다 조금 큰 함수 하나 세팅해 놓고 얘네들이 극한값이 같은 걸 밝혀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 뭐 개념은 조금 복잡하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엄청 쉬우니까 잘 봐요. 68번 보세요. 엄청 쉬우니까 잘 봐. 자, 지금 fx의 x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시키라고 그랬지. 내가 fx 식을 몰라. 그래서 얘도 발산시켜보고 얘도 발산시켜 볼 거예요. 오케이? 무한 넣어봐라. 이거 뭐니? 1이지? 여기다 무한 넣어봐라. 뭐예요? 1이죠? 얘랑 극한값이 둘 다 1이네. 그죠? 그럼 가운데 껴있는 함수는 당연히 극한값이 몇?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이거야. 됐지? 엄청 쉬운 거야. 근데 여러분, 추가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1번) 옆에다가 쓰자. 1번 옆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1번 옆에 노트 부분이 있어. 여기에다가 요 문장 좀 적어보세요. A 말고 무한 줄 때 여기 밑에 받침이 없어. 오케이? 근데 둘의 극한값은요. 누가 클 것 같아? 당연히 G가 크겠지. GX가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FX가 밑에 있고. 그지? X를 무한으로 보내도 G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될 것 같지? 그지? 자, 근데 밑에 받침. 자, 여기 포인트.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어요. 대소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gx가 크다고 주어져 있지만 극한값은 서로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너네 x분의 1이 커, x 플러스 1분의 1이 커. 어차피 x는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라서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위에 게 커요, 아래 게 커요? 위에 게 커. 왜냐면 아래 게 분모가 크면 더 작은 숫자거든, 그지? 근데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럼 둘 다 뭐야? 0 아니에요? 맞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잘 봐. 이 x분의 1 그래프는 y축을 점근선으로 가는 유리함수야. 근데 이 x 플러스 1분의 1은 있잖아. x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갖는 함수야. 근데 지금 니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노란색이 커요? 빨간색이 커요? 빨간색이 크죠? 빨간색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얘들아 극한값이라는 건 뭐니?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쭉 진행을 했을 때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몇이냐라는 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빨간색이 평생 커. 알겠어? 빨간색이 평생 큰데 얘네 둘 다 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극한값은 같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쌤 GX가 큰데 여기 왜 이퀄이 붙어있죠? 이렇게 이걸 이상하게 느끼실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자, 뒤로 오세요, 이제. 자, 110번 풀어보세요. (110번) 시험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한분의 무한꼴이랑 0분의 0꼴을 잘 조합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건우 벌써 했어? 아니 너도 이제 좀 하잖아. 너도 이제 점수만 나오면 돼. 요번에도 오르긴 했잖아.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데 만약에 이게 추론돼서 문제가 풀리면 정말 대단한 거니까 나이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 풀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항 함수 fx가 이렇게 분수꼴로 정리를 하면은 극한값이 1이고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면 2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항 함수는 극한값이나 함수값 자체에 큰 오류가 없어서 이 문장은 그냥 이런 뜻이야. 알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문제인데요. x가 무한으로 가고 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무한대가 들어가야 돼.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요? 겁나 커지죠. 그럼 이 증가율을 얘가 잡아먹고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fx는 몇 차식일까? 1차식이 되는 거예요. 2차식이면 안 돼. 그럼 얘가 발산이거든. fx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야. 그럼 극한 값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개수분의 개수를 읽어가지고 1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상수항만 몰라. 오케이? 자, 이제 문제 끝.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돼야 돼? 2 돼야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얘가 2야. P 몇이에요? 4. 문제 끝. 어이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무한분의 무한꼴은 보통 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주는 힌트로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함수값을 하나 줍니다. 또는 0분의 0꼴 힌트를 하나 줘요. 111번 해봐요. 화이팅. 뭔가 시작부터 이상해, 그죠? 111번 해봐요. 왜 밑에가 2차인데 위에가 3차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분모가 2차인데 분자에 마이너스 x 3승이 있네. 오, 진서 거의 다 있다. 이게 2차지. 이게 3차네. 그럼 원래는 발산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이걸 지우나 봐. 아유, 다들 잘하네. 살짝 정리가 안 되는구나. 괜찮아, 잘했어. 자, 봅시다. 자, 가힌트는 일단 무한분의 무한꼴 힌트가 주어졌어요. 분자의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추론을 최대한 해볼 건데 잘 봐요. 자, x가 무한으로 가는데 수렴을 했으니까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 돼. 근데 지금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가 돼야 돼요. 이거 x 3승 이상하죠. fx가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가 일단 x 3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x 3승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지워지겠지. 그리고 나서 개수분의 개수를 했더니 2가 됐다는 얘기니까 얘가 2x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면 추론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1창이랑 상수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밥들은 이렇게 세팅을 해요. 알겠어요? 다항함수를 차수 관점으로 쭉 전개해 놓은 저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요. 다항함수는 일반형으로 잡기 시작하면 문제를 조집니다. 근데 정 없을 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은 일단 점점점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 힌트를 볼게요. 0 넣으면 분모가 0이지? 그럼 0 넣었을 때 분자도 0이 돼야 돼서 F0은 0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잘 보세요. fx는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머진 몰라. 알겠죠? 아니면 이런 해석도 돼. 상수항이 0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왜 F0이라는 건 이거 다 지워지고 남는 얘가 F0 아니니?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힌트까지 잘 조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상수항이 없는 거야. 그건 이해돼? 그 다음에 0분의 0꼴은 힌트 하나를 더 내포하고 있어요. 이 식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x로 묶어서 이거 지워야겠지. 이렇게 날리고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라서 함수 끝. 자, 이렇게 푸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추론하는 거예요. 맞췄어? 그래서 fx를 구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10월 달에 중간고사 볼 거잖아요. 자, 중간고사 문제예요. 이건 나옵니다. 100%. 진짜 나와. 나 얘기했다. 지금 며칠이야? 7월 5일. 나 얘기했어. 이거 3달 뒤에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유형 12번 굉장히 중요하고, 자, 유형 13번으로 오세요. 자, 114번 봅니다. 제가 할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근데 B가 더 크대. 그럼 제곱하면 누가 커요? 누가 커요? 진서 어때? 잘 봐요. 잘 봐요. 부호가 결정돼 있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알려줘야 돼. 이때는 제곱했을 때 B제곱이 더 커. 알겠어? 자, A랑 B의 대소관계가 이런데 혹시 얘네 둘 다 음수야. 그럼 제곱했을 때 부호 방향이 바뀌어. 알고 있었어?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사실 배우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봐봐. 0AB라는 건 이런 뜻인 거지. 첫 번째 상황이. 그러면 A 제곱하면 어디로 가? 일로 가겠지. 근데 B는 제곱하면 어디로 가요? 더 커질 거야. 맞아요? 근데 음수일 땐 어때? 예를 들어 0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쳐봐. 너네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뭐니? 4가 되지? 아이고, 반대로 넘어가 4가 되지? 그죠? 마이너스 3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반대로 넘어가서 9가 되죠? 그래서 작았던 숫자가 더 커진다고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부호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에요. 만약에 마이너스 뭐 9고 플러스 1이면 어떡할 거야? 이거 제곱해봐. 81이지. 이거 제곱해봐. 1이지. 부등호 바뀔 수도 있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부등식은 제곱할 때 양수가 확정되어 있을 때만 제곱해라.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알겠어요? 보세요. 자, fx에 힌트가 주어져 있고 내가 계산해야 되는 극한값은 난리가 나 있어요. 그죠? 자, 얘를 부등식으로 만드시는 거야. 그럼 최초의 fx 제곱을 만들어야 돼서 내가 얘를 제곱할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얘도 제곱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왜죠? 이런 걸 잘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 x가 양의 실수면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여서 가운데 껴있는 fx도 양수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제곱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사실 fx의 제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 돼. 그럼 얘들아, 나 이거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도 돼? 이거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도 되나? 이거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도 돼요? 돼요. 어차피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뀔 거고. 그 다음에 x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무한대로 보내라 그랬죠. 보냅니다. 보내요. 보내. 그럼 이건 계산 못하지만 얘 극한값 몇이에요? 1분의 4. 그쵸? 얘 극한값 몇이에요? 1분의 4. 그럼 당연히 얘 극한값도 뭐야? 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대소관계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지만 정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틀리시면 안녕. 시험 점수한테 인사해야 돼요. 안녕, 내년에 봐. 이렇게. 아니, 헛소리하는 거야. 자, 유형 14번 봐요. 자, 별표 치세요. 얘도 시험 문제예요. 하나 나옵니다. 하나. 이거 시험에 하나 나와요. 근데 지금 니네 학교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프린트를 따로 안 주더라고. 니네 작년 선배들한테는 프린트 줬던 거 아니? 진짜 어려웠거든? 열심히 풀어놨더니 한 문제도 안 내고 뭐 그런 적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있는 도형 문제가 나올 것 같긴 해. 자, 요거 풀고 쉴 거야, 얘들아.
보세요. 일단 여러분, 이 극한의 활용은 이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을 올려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극한값을 판단을 하는데, 극한값을 판단을 하는데, 내가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알겠죠? 그럼 이 유형을 못하는 친구들은 공통수학 2 1단원을 못해서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한번 보세요. 그냥 문장으로만 적어드릴 거야. 봐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좌표 평면에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그 다음에 원방정식. 그 다음에 수직인 두 직선의 특징. 자, 이 6개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 아시죠? 점 빼기 점, 점 빼기 점 해가지고 제곱하는 거. 이거 알죠? 왜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나? 이거 모를 수가 있어요. 설명해 줄 거고. 이거 알죠? 알죠? 원방정식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해야 돼요. 기억나?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2분의 1x가 있어. 근데 얘랑 수직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 그죠? 얘 부호 바꾸고 뒤집는 거지. 맞죠? 이거 아셔야 돼요. 됐어? 채연이 알아? 알아야 돼. 선주 알아? 지금 알면 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부호 바꾸고 뒤집으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y는 3x가 있어요. 그리고 y절편이 4면서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 가. 오케이? 자, 기울기부터. 3인 직선이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몇? 마이너스 3분의 1. 부호 바꾸고 뒤집는 거야. 그리고 y절편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얘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문제의 난이도는 높이지 않으면서 이 시험지가 조금 퀄리티 있어 보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계산 과정을 좀 늘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좌표들을 이렇게 찾게 해놓고 마지막 답 자체를 삼각형 넓이로 구하세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같이 수업 듣는 애들한테는 벌써 한 4번, 5번 했을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 많을 텐데, 자, 자기가 혹시 몰랐다 하면 지금 써놓으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1을 쓰고 큰 절대값 기호를 써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이름 순서대로 A점의 X좌표, Y좌표를 위아래,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 Y좌표를 위아래, 그 다음에 C점의 X좌표, Y좌표를 위아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르치는 쌤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첫 번째 점을 한 번 더 적으라고 해요. 오케이? 자, 계산 방법이야. 얘들아, 절대 알파벳으로 공식을 외울 수는 없거든? 오늘 이 공식을 머릿속으로 프린트 스크린샷을 딱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들 알파벳으로 외우지 않았을 거야. 이거 알파벳으로 외우지 않았을 거야, 이 공식. 그거 보니까 저기 내분점, 외분점을 안 썼네. 너네 그냥 이렇게 외웠을 거야, 이거. 어릴 때 공부할 때. 밑에 M 대 N 써놓고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제가 지금 처음이니까 알파벳으로 적어드리지만 이 그림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면서 더해. x1y2 더하기 x2y3 더하기 x3y1. 절대 알파벳으로 못 외워요. 빼기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면서 더해요. x2y1 x3y2 x1y3. 여러분 마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처럼 그냥 기본입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니들한테 특별한 팁을 주는 게 아니야. 그냥 고딩들은 다 알고 있는 공식이라서 우리도 알아야 돼. 알겠죠? 이제 실전에 적용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개꿀이니까 잘 봐요. 근데 너네 사실 이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다. 여기 봐봐. 자, 중학교 1학년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이런 수학은 어차피 지금밖에 할 시간이 없어.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B는 5,2니까 여기야. 그 다음 C는 2,7이니까 여기에요. 삼각형이 요래 생겼어. 그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니들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큰 직사각형을 하나 잡아가지고요. A에서 X축에 평행한 선, B에서 Y축에 평행한 선, C에서 X축에 평행한 선, 그 다음에 A에서 Y축에 평행한 선.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4 곱하기 6으로 찾아놓고 여기서 삼각형을 하나씩 뺐어요.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 알겠죠? 계산해 볼게요. (2분의 23)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적었죠? 적었죠? 지울게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공식으로 하면 자, A점의 XY좌표, B점의 XY좌표, C점의 XY좌표를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한 번 더. 자, 계산 방법은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야. 2, 35, 2 빼기 5, 4, 7. 자, 이렇게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야. 애들아, 니들한테 이런 능력 아무도 안 물어봐. 이거 중학교 몇 학년 수학이라고? 1학년 수학이라고. 그냥 계산을 빨리 하셔야 돼. 39 마이너스 16. 23 맞죠? 알겠어요? 하나 더. 잘 봐. 세 점 중에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이 있어. 누구야? A지. A를 원점으로 이렇게 당겨. 그럼 C점도 B점도 당기면 돼. 그럼 삼각형이 위치는 변하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나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보세요. 얘를 0,0으로 만들어 x, y 좌표값을 1씩 줄이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B점하고 C점도 x, y 좌표값을 1씩 줄이면 돼. 이래놓고 넓이를 구해보면 잘 봐. 0,0, 4,1, 1,6, 0,0 한 번 더. 계산이 개꿀이야. 0 파티예요. 0, 24, 0. 그 다음에 0, 1, 0.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죠? 기초. 아주 기초. 자, 117번 갑니다. 요거 풀고 수업 끝이야. 요거 풀고 수업 끝이야. 좋죠? 해봐. 내가 보충과제 줄 사람들 있으니까 보충과제 받아갈 사람들 받아가야 되고, 선주랑 채연이랑 지수랑 셋이 줄 거야. 여기 봐요. 얘들아,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지? 미안해. 여기 봐봐. 여기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여기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 봐봐. 미안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여기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 여기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 알겠어? 선주 잘 봐야 돼. 저 점 어떻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임의의 점이 있다고 이걸 어버버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문자 하나 잡아서 넣어서 y값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식이 써진다고. 여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자기가 A 좋아하면 A로 해도 돼요. 난 T로 하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잘 봐. 점 P의 좌표가 이렇게 생겼어. 알겠어? 그럼 이런 해석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돼야 돼요. 갑시다.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해요. P를 잡아줬어요. 아시겠죠? 자, 갑시다. 자,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점 P를 지나고 OP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FT라고 하자. 자, 여기가 FT야. 자, 점 P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 5에 밑줄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다 밑줄. 얘들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극한의 활용이잖아. 그럼 나는 리미트 관련 식을 써야 된다고. 이 식을 내가 써야 돼. 그러면 뭔가 가까워질 때라는 문장으로 리미트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점 P가 어디에 가까워진대? 원점 5에 가까워진다 그랬죠. 내가 지금 P를 T, T제곱으로 잡았는데 점 P가 Y는 X제곱을 따라 이렇게 원점이 가까워진대. 그럼 이 T가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극한값을 조사하는 대상은 FT. 자, 요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봐봐. 나는 이 직선을 따야 돼.
그러려면 OP랑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OP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O점은 0,0이고 지금 P점은 T, T제곱이라고 돼 있지.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OP의 기울기가 T야. 그리고 0,0을 지나니까 굳이 식으로 쓰자면 Y는 TX예요. 그럼 L의 기울기는? 몇? 마이너스 T분의 1. 그렇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L의 방정식은?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들은 나는 Y절편을 몰라요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는 고딩이죠. 이렇게 안 합니다. 점 P를 지나고 라고 돼 있잖아. 이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this is 고딩이에요. 내가 아까 적었던 이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저한테 헬프를 요청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FT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찾아 놓은 직선 L의 Y절편이잖아요. 자, Y절편 어떻게 구해요? Y절편 어떻게 구해요? 아니, 모든 함수의 Y절편 구하는 방법 똑같잖아. Y절편 어떻게 구해? X 0 넣어요. 여기다 0 넣어요.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T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지워져서 1 되지? Y는 T제곱 플러스 1이야. 이게 FT라고. 이 길이가 T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알겠어? 얘들아, 나 뭐 했니? OP 기울기 따고 L 기울기 따서 직선방정식 세워가지고 X에 0 넣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 과정들이 부드럽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적은 거니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자, 문제 끝. 보통 식을 표현하기가 어렵지. 마지막에 극한 계산은 개 쉽습니다. 저기 있는 T제곱 플러스 1 갖다 넣으시고 여기 0 갖다 넣으면 문제 끝. 이제 고인물들의 풀이를 보여줄 거예요. 고인물들의 풀이.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아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잘 보세요. 고인물들의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적어요. 고여버린 애들의 풀이 한번 해보자. 나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지워도 돼? 건우, 지수, 진선을 알아야 돼. 고여버린 풀이 한번 해보자. 대신 물어볼 게 좀 있어요. 너네 여기 기울기가 1인 직선이가 그럼 내가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임의의 점 두 개를 딱 잡아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보통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밑변의 길이를 x 증가량, x 증분이라고 부르고 높이를 y 증가량, y 증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1인 거야. 얘네 같으니까 기울기가 1인 거거든.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루트 2t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울기가 밝혀진 직선이 나오면 x증분, y증분, 빗변의 길이는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1대 1대 루트 2 외우라 그랬죠. 근데 기울기 2짜리. 예를 들어서 내가 밑변의 길이를 k라고 주면 여기는 2k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루트 5k인 거고. 대신 얘를 기울기 2짜리에서만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에서도 쓸 수 있어. 어차피 2배 차이 나는 거니까.
기울기 2분의 1짜리에서도 쓸 수 있어요. 얘는 x증분이 2배고 y증분이 1배란 얘기고. 맞죠? 내가 1대 2대 루트 5 외우라 그랬죠. 기울기 3짜리는 1대 3대 루트 10. 보통 문제가 기울기 1-1, 기울기 2-2, 기울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 3-3, 기울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서 끝나잖아.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를 깡패처럼 풀 수 있거든. 봐봐. 이거 봐봐. 만약에 기울기가 t야. 내가 여기 x증분을 k라고 썼어요. 오케이? x증분분의 y증분이 기울기 정이니까 얘네 둘이 t배 차이 나는 거라고. t배. 알겠어? 그럼 y증분은 몇 k야? tk야. 알겠어요? 그다음 얘네 둘이 피타고라스 쓰면 뭐 여기가 나와. 뭐 요거야 나중에 또 해보고. 너네 기울기가 좀 작으면 불편하지. 그치? 근데 별거 아니야. 그냥 분모에 좀 큰 숫자가 들어있다라는 건 x증분이 더 길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내가 두 점을 잡아가지고 하고 그렸는데 내가 y증분을 이렇게 k로 잡았어. 야, 이건 안 봐도 돼. 어차피 우린 길이 관점만 볼 거거든. x증분이 t배 더 긴 거야. 알겠어? x증분이 t배 더 긴 거야. 그럼 여기 몇 k예요? 몇 k예요? tk인 거야.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해내야 돼. 이거 못하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자, 봐봐.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내가 x증분분의 y증분을 계산했더니 2분의 1이 된 거라고.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럼 x증분이 긴 거야, y증분이 긴 거야? x증 몇 배 더 긴 거야? 몇 배 더 긴 거야? 2배 더 긴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여기가 4야. 그럼 여기 몇이냐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이게 k야. 그럼 여기 몇 k라고? tk야. 그럼 봐봐. 우리 멍청이가 아니니까 내가 x증분을 먼저 알아. 그럼 y증분은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누면 돼. 그치? 이걸 곱하거나 나누면 돼요. 누가 긴지 작은지만 보면 돼. 알겠어? 자, 한 번 더, 이거 봐. 여기 기울기 3분의 1이야. 기울기 3분의 1이야. 자, 할 수 있다. x증분이 길어, y증분이 길어? x증분이 길어. 자,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잘 봐요. 자, 이거 7이야. y증분 대답해봐. 잘했어. 너 잘하네. 3분의 7이야, 3분의 7. 3배 작겠지. 괜찮아? 재미없어? 재미는 없을 수 있지. 그럼 재미가 뭐가 있겠니? 3분의 7이야. 알겠어? 알겠어요? 자, 이 문제 봐요, 이제. 니네가 알까?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라는 걸? 자, 봐봐. 야, 나 이 길이 구해야 돼. 맞아? 나 이 길이 구해야 돼, 지금. 근데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t분의 1이었잖아. 그치? 근데 부호는 쌩까고 t 배의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근데 밑에가 크면 x가 좀 긴 거야. 알겠어? 야, 근데 얘가 지금 t, t제곱이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 아니냐. 이게 t고 이게 t제곱이고 지금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 야, 얘 기울기 지금 몇 분의 몇이라고? t분의 1. 그럼 얘랑 t 배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t로 나눠야 돼? t를 곱해야 돼? t로 나눠야 돼. x제곱분이 긴 거니까. 여기 몇이겠어? 아, 손가락 아파. 1. 자, t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 물론 아까 알려줬던 걸 모르고 이 공부를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오케이. 나중에 또 할 거야.
끝이야 얘들아. 숙제는 119까지야. 그 목요일날 아마 저쪽 반이랑 내가 연속까지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너네들은 평일에 진도가 조금 더 나간 부분이 있으면은 인터넷 강의 보고 오고, 토요일에 정규 수업 같이 하고, 일요일은 나랑 또 이렇게 보충하는 거야. 그때 이제 화목에 있던 질문들이나 이제 너희들이 못 들은 이론 수업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됐죠? 수고했고, 선주랑 지수랑 채연이는 남아서 기초 문제 받아가고, 나머지는 가셔도 됩니다.